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동현이고요. 오늘은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주로 여기 2019 카이스트 딥러닝 홀로서기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가져왔어요. 여기가 카이스트에 다니는 대학원생들이 직접 찍은 강좌인데 생각보다 되게 우리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내용을 배우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재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사실 작년에도 몇 번 들었는데 언제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하다가 최근에 우리 은영님께서 발표하신 거를 슬라이드를 하나 보고 이 김에 한번 공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은영님한테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논문을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수학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수학적인 내용을 다 음미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위주로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시간 제가 발표할 때가 되면 그때쯤에는 제가 좀 다른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내용을 다뤄보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라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GCN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드밴스드 GCN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끝으로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브레인넷 CNN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연구 주제와 맞춰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한 데이터셋은 아무래도 이미지 혹은 어떤 시퀀셜 데이터일 것 같아요. 이미지는 우리가 굳이 정의하자면 2차원 평면에 그려진 어떤 시각적인 표현으로 각각의 픽셀마다 값이 표현된 어떤 그림 형태 혹은 비디오 형태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데이터셋이 될 거고요. 시계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시간별로 구성된 값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음성이라든지 자연 언어 처리라든지 혹은 센서 데이터로 시간에 맞춰서 계속 측정된 어떤 값이라든지 혹은 주가 예측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용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CNN 관련된 기술들이 되게 많이 진보되어 있는 현 실정이고요.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관련해서는 RNN을 가지고 꽤 많은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나오고 있죠. 지금도. 이제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정의하자면 일부 객체들의 쌍들이 서로 연관된 객체의 집합을 이루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데이터셋 중에 이미지처럼 이쁘거나 혹은 시퀀셜 데이터처럼 어떤 순서가 없을 수도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죠. 바로 여기 모여 계신 비정형 데이터방에 계신 분들이 다룬 데이터셋들이 아마 주로 그런 데이터셋일 텐데 왼쪽부터 보시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데서 보면은 친구가 어느 관계에 있는지 그 친구들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지 또 하나의 데이터셋이 될 수 있겠고요.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몰레큘러 네트워크, 그러니까 분자 구조식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오는 비정형 구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뇌 같은 경우에도 뇌의 지역을 어떤 그래프의 노드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전두엽, 그러니까 뇌의 앞부분과 후두엽, 뇌의 뒷부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프 스트럭처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vertex 혹은 노드라고 표현하는 그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 꼭지점들과 엣지, 어떤 변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주로 얘기를 undirected 그리고 unweighted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종류를 따져보자면 어떤 방향성 있는 directed는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엣지들이 특정 값을 지닌 0 혹은 1처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 어떤 가중치로 값을 가진 weighted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프 스트럭처.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엣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매트릭스는 보통 adjacency 매트릭스, 한국말로는 어떤 인접 행렬, 여기서는 A라고 표현할 거예요. 인접 행렬로 엣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노드 정보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라고 하는 X라는 행렬로 저희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접 행렬 A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잠시만요.
지금 행열을 보면은 노드 1번부터 밑에 보면 노드 5번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드 1번부터 노드 5번까지 각각의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로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드 1번과 1번은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노드 2번과 1번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엣지에센스 매트릭스에서 이 대각행렬 부분을 다 0으로 체크해 놨는데,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으면 이제 1이 1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구조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의거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0으로 세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은 n by n 행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노드 피처 매트릭스 X 같은 경우는 n by f라는 매트릭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n은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노드 1번부터 노드 5번까지. 그리고 f는 피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제가 5x5로 나타나서 f가 n이랑 같은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f는 n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피처 매트릭스는 가장 간단한 예시로 a 플러스 i, a는 앞에 있었던 엣지에센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접 행렬에다가 고유 벡터 i를 더한 값으로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표현에 대해서 나타나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노드 1번의 피처는 요 행으로 볼 수가 있고요. 노드 2번의 피처는 요 행으로 볼 수가 있고,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 5번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여기 제가 요 예시에서 가져온 이 피처 매트릭스 X 같은 경우는 연결된 디그리에 대한 피처 매트릭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1번은 지금 모양이 전혀 다른 하나의 피처를 가지고 있고, 노드 2번과 노드 3번은 상당히 대칭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피처 값도 똑같이 모두 다 1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노드 4번과 노드 5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충적인 구조로 갖고 있는 연결에 대해서 어떤 피처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는 노드 정보를 표현하느냐 혹은 엣지 정보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A와 X, 앞으로는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할 건데요.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컨볼루션 이미 CNN을 많이 쓰셨을 테니까 컨볼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좀 해볼게요. 컨볼루션 매트릭스 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어진 입력값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 입력값이 있으면 32by 32 그리고 뎁스가 3인 인풋이 있을 때 여기 지금 현재 필터는 5by5by 3짜리 필터를 넣게 돼요. 그럼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 필터랑 연산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5x5x3 이미지에 대해서 5x5x3 필터를 연산을 하면은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그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쭉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연산이 쭉쭉쭉쭉 이어지면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액티베이션 맵이 되겠고요. 이 연산이 또 다른 필터에 대해서 이어지면은 그 다음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뎁스 1짜리 그리고 그 다음 뎁스 1짜리 필터에 대한 액티베이션 맵이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컨볼루션 연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매우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계산량이 적고 오버피팅에 대한 위험도 적다라는 게 있고, 지역적인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 3x3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x3에 해당하는 그 조그만 그 필터 내부에 있는 공간에 대한 영역에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ranslational Invariance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굳이 CNN을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CNN을 쓰지 않더라도 이거를 마치 하나의 벡터처럼 표현을 해서 벡토라이제이션으로 만들고 거기다 그냥 멀티레이어 퍼스트로도 이어낼 수는 있겠죠. 길다란 벡터를 이용해서.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파라미터 수도 많아지고, 만약에 이미지가 똑같은 강아지 사진인데도 오른쪽으로 1픽셀만큼만 넘어간 이미지를 할지라도 어떤 웨이트에 대한 값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현상이 생기겠죠. 이 벡토라이제이션을 다 취해버린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Translational Invariance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의하자면 합성곡 연산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로서 적합한 컨볼루션, 다른 말로는 뭐 웨이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적합한 필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값들을 스스로 학습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CNN은 각각의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맵들의 값들을 업데이트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GCN인데요.
이 이미지에 대한 CNN 연산을 그래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GC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에서 GCN을 넘어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NN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어떤 컨볼루션, 풀링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치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플래튼, 하나의 벡터 형태로 쭉 표현을 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쭉쭉쭉 붙여서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단계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픽셀 값을 업데이트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GCN 같은 경우에 다음 단계로 나갈 텐데요. 이제 그래프를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과한 경우인데 이는 각각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그래프 값을 업데이트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말할 게 저는 사실 이걸 공부하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vertex, 노드와 그리고 엣지 두 개의 값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값을 업데이트 한다는 건 도대체 엣지를 업데이트 한다는 건가? 노드 값을 업데이트 한다는 건가? 이게 저는 처음부터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노드의 피처 값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엣지 값을 업데이트하는 네트워크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왜 노드만 업데이트하지? 왜 엣지는 같이 업데이트 안 하지? 이런 게 좀 헷갈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노드 피처 값 업데이트하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 피처 값이라고 다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도 2D의 어떤 이미지처럼 볼 수가 있는데 이 각각 하나가 아주 이쁘게 격자 무늬로 잘 있는 노드 형태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NN을 거쳤다는 것은 이 이미지가 그 다음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 연산을 가면서 이 각각의 픽셀 값이 어떤 변화를 가지는 게 될 텐데 그게 어떤 노드에 있는 피처 값이 바뀐다라고 CNN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CN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어떤 이 각각의 노드에 해당한 어떤 값들이 변화한다. 다만 격자 무늬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어떤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노드가 있고요. 각각의 노드마다 5개의 피처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노드에도 5개의 피처값,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에도 각각의 피처값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면 뭔가 이게 피처값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번은 저고요. SNS 상에서 2번은 뭐 동원님, 3번은 형님, 4번은 정우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피처 벡터는 이름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은 뭔지 이런 각각의 어떤 고유한 값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게 피처 특징 벡터가 될 거고요. 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친구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엣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이제 엣지에이션시 매트릭스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번 노드부터 4번 노드까지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지금 현재 표현을 해서요. 연결이 되었으면 1, 연결이 안 되었으면 0으로 표현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A 같은 경우에 엣지에이션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여기가 다이아고널 다 0으로 제가 표기를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서도 트릭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사실상 A에다가는 항상 I를 더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표현되는 모든 A에는 I가 항상 더해진 형태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앞에서 보였던 예시에서는 그 노드의 개수랑 피처의 개수를 다르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노드는 4개인데 피처는 5개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전 레이어라고 하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드의 피처 값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목표는 노드의 피처 값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GCN에서 가져가고 싶은 어떤 그 스피릿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CN에서 있듯이 어떤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부분 그리고 주변의 노드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같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주변 노드 정보 활용이라는 건 이제 로컬 정보를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웨이트 쉐어링은 그 소수의 웨이트만 가지고도 모두를 학습시킬 수 있는 구조. 이거를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에도 똑같이 일반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게 이제 GCN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좀 써놨는데 그러니까 i번째 노드의 L번째 레이어의 노드의 어떤 피처, 그러니까 노드 피처 매트릭스를 아까 앞에서 X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레이어를 거치면서 저는 이제 H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X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H의 제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피처는 H0고 그 다음부터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하나씩 이어나가는 형태고요.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할 거고 웨이트랑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지금 왼쪽에 주어진 이전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변환할 때 이제 1번 노드의 피처 값을 업데이트 하고 싶은 거죠. 이 업데이트 하고 싶은 식은 우리가 흔히 봤던 식과 유사합니다. 이전 단계, 그러니까 L 레이어고 여기가 이제 L 플러스 1 레이어인데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 이전 단계의 1번 노드의 피처 값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거 더하기 2번 노드의 피처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거 더하기 3번 노드의 피처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거 더하기 4번 노드의 피처에다가 웨이트 곱한 거 더하기 바이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1번 자기 자신에다가 웨이트 곱한 거 2번에다가 곱한 거 3번에다가 곱한 거 4번에다가 곱한 거를 다 더한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웨이트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있는 피처에다가 똑같은 웨이트를 곱함으로써 웨이트 쉐어링 효과를 가져간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세로로 그려놨는데 얘가 지금 가로 형태로 있다라고 이 벡터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가로 형태 벡터가 이 웨이트를 연산을 곱하면은 요거 곱하기 첫 번째 열 하면 뭔가 값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열 곱하면은 그 다음 값이 나올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쭉쭉쭉 하면은 다섯 개의 값이 나오는 어떤 벡터 나오겠죠. 그게 이제 1번 노드에 대한 값이 나온 거고 이게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이걸 합하고 액티베이션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지금 웨이트 매트릭스인데 제가 다음 장에서는 그냥 편의상 그냥 벡터 형태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에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 형태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1번을 업데이트 했으니까 2번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로 보여드릴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에 L 플러스 1 레이어 단계는 L 레이어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곱한 것을 이제 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를 더해서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4번이랑 3번이랑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연결되지 않은 정보는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노드의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엣지의 정보는 가져가고 연결되지 않은 엣지의 정보는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변 노드의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방식대로라면 마찬가지로 3번 노드 같은 경우는 1번 노드랑 3번 노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전 레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1번 노드의 값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한 것의 액티베이션 값이 이제 3번으로 갈 거고요. 마찬가지 4번도 자기 자신의 웨이트 곱한 거랑 연결되어 있는 1번의 웨이트 곱한 것이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L번째 레이어에서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로 넘어가는 과정을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앞에는 제가 이제 되게 상세하게 쭉쭉쭉쭉 풀었었는데 이거를 조금 간소화시키자면 어떤 서메이션 형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혹은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는 앞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인접행렬을 말씀드린 거고요. H는 이제 보여드렸던 피처 벡터, 피처 매트릭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X 같은 경우가 이제 H0랑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에 대한 매트릭스로 보시면 되고 웨이트도 웨이트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고 나시면 아시겠지만은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HRC 매트릭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에 있는 L번째 레이어에서의 HRC 매트릭스랑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접행렬의 값은 바뀐 게 없고요. 다만 이제 피처 매트릭스 부분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서 그 각각의 노드의 값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그 값이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되게 상세하게 하나씩 한 단계씩 설명드렸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매트릭스 연산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고요. 다만 그냥 매트릭스 연산이 이렇게 되는구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0번부터 4번까지의 노드가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인접 행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피처 매트릭스는 제가 여기서는 3개의 피처를 갖고 있는 그냥 매트릭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5x5 인접 행렬과 5x3 피처 매트릭스 X 혹은 H0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L 플러스 1번째의 히든 레이어 값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할 수 있고 이 W 부분이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A가 있고 X가 있고 W가 있을 때 이 W는 사실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4라는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요거 곱하기 여기, 요거 곱하기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마치 컨볼루션 CNN에서 컨볼루션 필터가 하나씩 새롭게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필터가 4개가 있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뎁스가 4인 필터. 그래서 앞에 있는 요 2개 H랑 W 요거만 먼저 연산을 수행하면은 뭐 쉽게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5x3에다가 3x4를 하니까 5x4짜리 매트릭스가 완성이 될 거고요. 그럼 요 부분이 이제 뒤에 있는 두 매트릭스 연산한 거고 앞에 이제 인접 행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연산 값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1로 되어 있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얘 곱하기 얘를 연산 수행하면서 당연히 1에 해당하는 값들은 가져가고 0에 해당하는 값들은 안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인접 행렬에서 원래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런 표시가 있어야만 다이어고널이 1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약간 트릭을 사용해서 다이어고널 다 1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 다음 단계 레이어로 넘어갈 때 자기 자신을 1로 주지 않으면은 자기 정보는 다 잃어버리고 인접 정보만 다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정보에서 출발을 해서 인접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그게 더 의미 있는 정보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트리키한 방법으로 다이어고널은 다 1로 주고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연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앞부분 다 연산하면은 이제 5x4 매트릭스가 완성이 될 거고요. 여기다 뭐 바이어스 더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지나고 나면은 다음 레이어의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 레이어 단에서 HL 번째 어떤 필터 맵을 보시면은 인접 행렬 값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제가 정의하기를 5개의 노드에 대해서 3개의 피처를 갖고 있는 값을 초기 값으로 제가 정의를 해놨었는데 한 레이어를 거치고 나니까 바뀐 점이 있다면은 이 부분입니다. 필터 값이 바뀌었고 뎁스를 제가 4로 설정했기 때문에 4개의 피처를 갖는 값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정리하자면은 이제 연산을 수행할 때 GCN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매트릭스가 중요하구나. 인접 행렬 A 그리고 피처 매트릭스 X. 먼저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주어지는 어떤 값이 되겠죠. 이거는 주어진 그래프에서 인접 값을 구하고 내가 어떤 피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제가 참고한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몰레큘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가 만약에 뭐 C가 있고 O가 있고 H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은 이제 요 N에 대해서는 C인지 O인지 H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는지 뭐 본드 세기가 얼마인지 이게 C인지 O인지 뭐 이런 거를 원합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5x64 뭐 이런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처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매트릭스는 우리가 CNN 하듯이 뎁스를 몇 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레이어의 피처 값이 몇 개인지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앞에 우리가 CNN 했을 때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앞에 CNN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값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다 이제 웨이트 하나 딱 곱해서 바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은 이미지 어떤 노드 값에 대한 게 여기 있고 인접 행렬 값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값이 2개가 필요해요. GCN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 베이스드 CNN이랑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리드아웃이라는 부분도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엔간한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뇌를 구조로 한다면 뭐 전두엽 부분, 뭐 후두엽 부분, 뭐 중두엽 부분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노드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를 아예 정해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값을 막 불러 읽다 보면은 이제 그때그때 어떤 순서대로 정해지지 않고 매트릭스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노드 순서에 따라서 어떤 값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매트릭스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는 리드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리드아웃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노드와이즈 서메이션입니다. 노드와이즈 서메이션은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 전체 레이어에서 i번째 노드에 어떤 히든 피처 값이 있으면 그걸 다 MLP에 집어넣고 그냥 더해버리자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어떤 연산을 쭉쭉쭉 끝나면 이런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죠. HL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i번째 노드에 대한 피처 값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주어지게 될 테니까 요 각각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은 그 어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지나고 나서 이런 값들이 하나씩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를 서메이션을 취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서 그냥 요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앞에서 구한 피처 벡터 매트릭스를 그냥 MLP를 그냥 매긴 거예요. 먹여서 그 이걸 왜 하냐면 다시 정리하면은 노드 순서를 막 바뀌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가 1번이었는데 여기 3번 위치에 있는 쪽으로 이제 노드가 바뀔 수 있으니까 노드가 막 변경됐을 때 값이 바뀌는 걸 방지하고자 얘를 어떤 또 다른 차원의 MLP 값을 가져오고 얘도 또 다른 차원의 MLP 값을 가져오고 다른 차원의 MLP로 가져온 다음에 얘를 그냥 합해버리자라는 게 제일 간단한 방식이에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굳이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를 그냥 옆에다가 쭉쭉 붙여서 콘캐티네이션을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아무튼 제가 참고한 논문이나 그런 데에서는 이제 노드 와이즈 서메이션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overall structure of GCN 전체 전반적인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거 이제는 아마 보시면은 CNN이랑 되게 유사하구나라고 아마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 인풋이 X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랑 인접 행렬 값이 이제 그래프로 처음에 인풋이 두 개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래프 컨볼루션을 이제 32개 마치 그 CNN에서 뎁스 32짜리를 넘기듯이 그냥 32개 그래프 컨볼루션 한번 거치고 그 다음 거친 다음에 리드아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일종의 플래튼 과정처럼 그냥 마지막에 나온 피처 벡터를 하나로 쭉 엮어준 다음에 거기에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쭉쭉 달아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그레션을 한다든지 형태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드밴스드 GCN이라고 해서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GCN도 거의 CNN과 너무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CNN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GCN에다가 적용한 새로운 구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스키 커넥션 이미 뭐 레지듀얼 네트워크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마찬가지로 그래프 컨볼루션도 스키 커넥션을 이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 RNN 같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마 그 GRU 공부하면서 게이티드 유닛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로 열어주고 어느 정도 비율을 닫아줄 것인가라는 걸 했을 텐데 이제 그에 맞춰서 똑같이 레지듀얼인데 어느 정도 비율만큼 다음 레이어에서 가져오고 어느 정도 비율만큼 이전 레이어에서 가져올 것이냐 이걸 이제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개념은 이제 어텐션인데요. 이것도 RNN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그 인코더 디코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앞에 입력된 값이 뭐 I am a student라고 나온다면 이제 뒤에서 이게 트랜슬레이션이라면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나라는 부분을 할 때 이제 I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고 M이라고 하면 이제 입니다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스튜던트라는 부분을 보고 학생이라는 말 좀 더 집중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단을 어느 앞부분을 좀 더 집중할지를 그 비중을 나타내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 여기 GCN에도 쓰여서 연결된 각각의 주변 노드 중에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예시 들었던 건 다 그냥 undirected에다가 unweighted였기 때문에 1 아니면 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중치를 그때그때 주면서 어떻게 연산량을 더 추가할 것이냐라고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개념을 사용한 GCN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서 약간 떠오른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같은 GCN 같은 경우에 이제 노드의 피처 값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드가 갖고 있는 특성 값을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한 구조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엣지 값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논문에서 이 개념이 있었던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브레인넷 CNN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뇌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센서를 두고 어떤 시간축에 대해서 쭉 측정을 했을 때 그 다중 센서 신호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가 중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두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신호가 나올 거고 후두엽에서도 어떤 지속적인 신호가 나올 텐데 그 두 신호 사이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본다든지 그런 연관성을 봤을 때 지금 이 환경 안에서는 이 사람이 전두엽과 뒤에 후두엽 부분이 동시에 유사한 신호로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 상관관계를 보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라고 저희는 이제 기능적 연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접 행렬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노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앞서 말씀드린 예로 따지자면은 전두엽에서 나오는 어떤 피처라는 거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는 거죠. 전두엽에 대한 피처, 뭐 후두엽에 대한 피처 이런 게 아니라 전두엽에서 나온 신호와 후두엽에서 나온 신호 사이의 코릴레이션 그 값 그 자체 오직 그것만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CNN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인접 행렬에 적합한 컨볼루션 필터는 무엇일까? 라는 경우로 나온 게 이 논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왼쪽 오른쪽이 다 이제 인접 행렬일 경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노드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노드에 어떤 콜레이션 코에피션트 값들이 있다고 보였을 때 지금 이 노란색이 그 컨볼루션 필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우리가 익숙한 컨볼루션 필터는 뭐 3x3 이런 구조가 되게 익숙한데 그 3x3 구조가 아니라 한 노드에 대해서 다른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값들을 하나의 그 필터가 연산해야 될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터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앞에는 지금 엣지 투 엣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뒷부분은 이제 엣지 투 노드, 그러니까 각각의 엣지에서 하나의 노드에 대한 값으로 추출해 나가는 과정. 지금 요거는 그래서 다이아고널 형태로만 쭉쭉 뽑아 나가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GCN과 다르게 엣지 정보만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구조다라는 거를 확인드린 구조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요게 다고요. 갈 길은 멀다라고 좀 제가 써놨는데 지금 제가 요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앱스트랙이랑 인트로 부분을 좀 훑어봤던 논문이 요 6편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GNN이 처음 나온 게 2009년이었고 GCN 개념이 나온 게 2017년이었는데 2018년, 2019년 사이에 다 서베이랑 리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베이랑 리뷰면은 이제 다 레퍼런스 한 100개에서 200개씩 달린 논문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래프를 가지고 수행한 연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보고 이제 다음 제 발표에서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오늘 다룬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뭐 굳이 따져보자면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다룬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마지막에 브레인넷 CNN 부분이 이제 엣지 인포메이션 그래프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구조들이 이미 연구가 되었다라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요거 설명 잠깐 드렸고요. 어텐션 들어간 개념을 조금 말씀드렸고 게이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스킵 커넥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리 하자면 그래프 노드와 엣지로 표현되는 데이터의 노드 피처 속성을 엣지 값을 고려해서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GCN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GCN 연산에는 두 가지 인풋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인풋은 인접 행렬 A랑 노드 피처 매트릭스 X고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학습을 하는 거고요. 어드밴스드 GCN으로 어떤 스킵 커넥션이라든지 게이트라든지 어텐션 메커니즘이 들어간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노드 피처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엣지 피처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특성과 필요한 기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법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